마지막으로 자기이해 지능인데요. 이 지능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기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자신이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이해 지능은 사람이 무엇을 하든 점점 더 잘하게 만드는 그런 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숙고하고 성찰하게 하는 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 자기이해 지능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무엇을 하든 발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굳건한 심리적 토대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이해 지능은 학습 성취도와 관련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이해 지능이 낮은 학생들은 성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성적이 좋아지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에 대한 성찰이 없기 때문에 성적을 잘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이런 학생들은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자신의 인지적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잘 못 세운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이해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으며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성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반면에 자기이해 지능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서 모르고 있는 것을 잘 준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실패를 통해 더 빨리 발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서 다음번엔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책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삽질하지 않습니다. 자기이해 지능은 다중지능에 속하는 다른 지능들의 기본 토대가 되는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능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다른 지능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자기이해 지능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지능이 바로 자기이해 지능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중엔 자기이해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중지능을 종합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강점 지능들과 관련 있는 일들을 아이들이 더 좋아하고 그래서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더 잘하게 되고 혹은 잘하니까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이론을 이미 배우셨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된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을 굉장히 의식하게 되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아이가 되는가? 아니면 능력에 바탕을 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아이가 되는지가 결정된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능력에 바탕을 둔 자신감이라는 것은 아이가 어떤 영역에서 특출난 성과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잘한다거나 공부를 잘한다거나 노래를 잘한다거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줄 안다거나 등등 한 가지 영역에서 특출나야 그게 아이의 자신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느 한 영역에서 특출나게 잘하도록 하려면 부모가 아이의 강점을 찾아주셔야겠죠. 강점을 찾아서 그 강점과 연관된 어느 한 가지 기술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능력을 개발해주는 목적으로 다중지능 이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확장해보면 다중지능의 가장 큰 효용성은 아이들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이론이 아이에 대한 지능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다중지능 이론에 따라 분석된 아이의 지능 프로파일을 보고 아이가 나중에 일하게 될 분야를 미리미리 안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다중지능 이론이 지능 이론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중지능 이전의 지능 이론들은 아이들의 진로 설정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주지 않았었거든요. 다중지능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유용한 정보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자신이 강점을 보이는 지능들에 따라 보다 과학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언어 지능이 높다고 하면 문과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반면에 논리수학 지능이 높다고 하면 이과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했었던 제 대학 시절 동기는 건축과 전공을 했었는데 4학년 1학기까지 수료하고 나서 컴퓨터공학으로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학에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대학의 심리상담센터에 오는 많은 학생들은 이런 고민 때문에 상담센터에 찾아갑니다. 자기가 선택한 전공이 자기랑 너무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와 안 맞는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낭비입니까? 지금까지는 등록금도 아깝겠지만 그동안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공부를 하느라 버렸던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도 없는데 그게 얼마나 낭비예요. 시간이라는 소중한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거예요. 만약 그런 학생들이 다중지능 검사를 받고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를 미리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좀 더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강점을 보이는 지능이 3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강점을 보이는 지능 영역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큰 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저희 경우에 제가 보이는 강점 지능 3개는 자기이해 지능, 논리수학 지능, 인간 친화 지능입니다. 제 지능 프로파일이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전 제가 교육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강점을 보이는 지능을 3개만 꼽아보신다면 어떤 지능들을 들어보시겠어요? 그 3개의 지능이 모여있는 곳에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시사점을 꼽아보자면 아이들의 약점 지능들은 적절하게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자신이 어떤 부분들에선 약점을 보이는지를 이해하기만 해도 아이 입장에선 그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자신이 약한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 그 아이가 그 영역에서 더 노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